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시골 생활비 얼마나 들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숲에 스님이 걸어가시는데 스님들은 기본 무소유잖아요. 스님처럼 산다면 아마 돈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모두 다 우리가 이 스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시골에 살면서 매일 자연에서 놀면 돈이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추측을 하십니다. 추측을 하시는데 실제로 시골에 살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골 생활비는 뭐 가족 구성, 생활 방식, 소비 패턴 등에 따라서 천태만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연에서 자연인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쩌면 돈이 진짜 얼마 안 들고 100만 원 미만으로 생활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골에 반대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여름에는 골프 치고 겨울에는 스키 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 휘닉스 파크인데 저도 이제 여기 강원도 평창에 내려오기 전에는 스키나 보드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젊을 때도 대학생 때도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사 와서 보니까 야, 이런 거 즐기면 좋겠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겨울에 스키 시즌권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열심히 탔습니다. 타보니까 요 정상에서부터 아주 멋지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뒤에서 보면은 그분이 뭐 몇 살인지 알 수가 없는데 끝까지 내려와서 리프트 탈 때 보니까 고글을 살짝 들거든요. 그 눈 안에 와, 엄청 연세가 많은 선배님들이 딱 봐도 환감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스키나 보드를 즐기시더라고요. 겨울 시즌권이 한 50만 원 정도 해요. 제일 싼 것도. 뭐 골프는 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골프를 쳐본 적도 없고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뭐 골프 치는 분들 말씀으로는 뭐 골프 치러 뭐 현장에 가는데 뭐 라운딩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할 때 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휘닉스 평창 스키장 건너편 이쪽에 골프장도 있는데 거기에 골프장에 골프 치는 분들 많대요. 이렇게 시골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쓰지 않으실까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골 생활비는 생활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초는 시골에서 생활비를 얼마나 쓰는지 저도 사실은 요거를 꼼꼼하게 따져본 적은 없는데 이번 영상을 계기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제 생활비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가정의 환경을 말씀드리면 저랑 아내 그리고 아이 셋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5 가족이 사는 집이에요.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따져보니까 적게 들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선 고정 지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통신비인데 이동통신하고 인터넷이 있겠죠. 전화는 5대가 있습니다. 제가 13만원, 아내가 4만원, 큰딸이 4만원, 둘째 딸 2만원, 막내 2만원 이렇게 통신요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기계값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하고 TV 합해서 이제 55,000원인데 반올림해서 6만원 적어봤습니다. 모두 더하면은 온 가족 월 통신비가 31만원입니다. 뭐 도시랑 다르지 않죠. 두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랑 연금보험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이 주택이니까 화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집 홀랑 다 타면은 뭐 보험이 필요하겠죠.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해놨고 또 기타 의료보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올 때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다 합해보면은 한 달에 보험료가 한 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렌탈비. 시골에서는 물이 좋아서 뭐 렌탈을 안 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제 수돗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지하수가 아니고. 근데 먹다 보니까 조금 정수기랑 연수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두 개 합해서 이제 반올림 하면은 한 달에 6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콘텐츠 이용료.
이게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또 어린 아이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콘텐츠 이용료가 매달 나가고 있어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유튜브 프리미엄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인터넷 TV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요거는 빼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제가 1년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1년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구독을 안 하려고요. 요것도 뺄게요. 티빙이 한 13,5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유튜브 프리미엄이 14,900원 하는데 요거 두 개는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그래서 컨텐츠 이용료 반올림 하면은 한 달에 3만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세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2023년 전기세를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반올림해서 만원 단위로 전기요금을 쭉 써놨는데 패턴이 있죠. 1월과 12월 겨울에는 전기세가 뭐 26만원, 13만원 많이 나왔습니다. 한여름 7월 달에는 15,000원 거의 나오지 않았죠. 자, 이거를 제가 평균 내보니까 월 평균 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겨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 이유가 저희가 보일러를 띄기도 하지만 전기장판 사용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월 7만원. 그런데 이 전기세가 뭘 반영한 거냐면은 저희 집에 3kW짜리 태양광 발전기가 있습니다. 요거 잉여량 뺀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자폐성 장애라서 장애인 가정 할인을 받고 있어요. 월 2만원 정도. 뭐 2만원 해줄 때도 있고 19,000원 해줄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거 다 반영해서 한 달에 7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전기세 7만원. 자, 그 다음 수도세도 확인해 보면 제가 2023년 수도세를 또 정리를 해봤는데 뭐 3만원, 2만원, 4만원, 3만원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8월하고 9월달 청구 금액 조금 많이 나온 게 8월하고 9월달 청구 금액이니까 7, 8월달이잖아요. 이때 이제 여름에 아이들이랑 마당에서 수영장을 이제 만들어서 이용을 했거든요. 좀 많이 나왔죠, 이때. 자, 근데 이 수도세도 월 평균 27,500원인데 이게 또 반영된 가격이 저희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다자녀 할인 50%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둘밖에 없었다면 이거 2배였겠죠, 더블. 자, 그래서 수도세도 반올림해서 뭐 한 달에 3만 원 이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출 이자입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왔을 때 대출을 다 갚고 내려왔는데 또 땅을 사는 바람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변동금리로 한 5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환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대출을 빌릴 때는 이자가 낮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자가 엄청 올라가지고 이거 상당한 부담입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요 대출 상환부터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50만 원 이자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은 난방비입니다. 제가 강원도 평창 엄청나게 추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죠. 난방비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기름 보일러에 쓰는 등유 이거는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한 83,000원인데 반올림해서 8만 원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화목 보일러를 쓰고 있어서 나무값은 1년에 한 72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무값이 들 드는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나무를 얻어 쓰는 것도 있고 나무를 좀 싼 곳에 가서 제가 제 육체를 갈아 넣어서 사오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나무값이 72만 원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그러면은 난방비가 한 달에 한 14만 원 정도 든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거의 이거는 겨울에 쓰는 거예요. 여름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고정비를 모두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통신비 월 31만 원, 보험료 월 50만 원, 렌탈료 월 6만 원, 콘텐츠 이용료 월 3만 원, 전기세 월 7만 원, 수도세 월 3만 원, 이자 월 50만 원, 난방비 월 14만 원. 요거 다 더하면은 한 달에 164만 원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기본 생활비가 되겠죠.
와. 근데 물론 이게 저희가 5가족이기 때문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 2가족, 2명 아니면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정비 지출이 저희보다 훨씬 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비 외에 유연하게 쓰는 생활비가 있잖아요. 식비, 뭐 의류비, 교육비, 뭐 교통비가 거기에 들 것 같은데요. 교통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동네는 워낙 시골이어서 버스가 있긴 하지만 뭐 1시간에 한 번씩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거의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내 자동차 하나 끌고 있고 저도 자동차 하나를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 2대 끄니까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요거는 따로 계산하지는 않고요. 요거 전체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식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셋이니까 정말 잘 먹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와서 도시와 달라진 점은 시골에는 아이들이 맘 놓고 돈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도시에는 아파트에서 딱 나가면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베스킨라빈스, 뭐 파리바게뜨, 맥도날드, KFC 그냥 쭉 깔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네에 나가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편하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뭐 가봤자 편의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쓸데없는 식비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골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만약에 도시에 살았으면 그런데 돈을 더 많이 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시골에는 식당이 있긴 하지만 또 식당들이 금방 다 닫습니다. 저녁에 외식은 어렵고요. 뭐 낮에 외식할 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집에서 밥을 해 먹는데 뭐 식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의류비 같은 경우는 아이들 옷 사는데 돈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내하고 저는 옷을 거의 안 사는 것 같고 애들 옷 사는데 애들이 막 크니까 옷을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쓰고 있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는 동네는 학교에서 받는 교육비, 뭐 학교 식비 그런 건 다 무료더라고요. 뭐 도시도 요즘에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조금 있긴 합니다. 뭐 우유를 먹고 싶다면은 뭐 우유 급식비를 뭐 낸다든지 아이들 뭐 수학여행 갈 때 수학여행비를 조금 낸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아무튼 교육비 부담은 굉장히 없어요. 사교육 같은 경우는 시골 아이들도 다 사교육을 하긴 하는데 저희 집 애들은 사교육을 일절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그 강의 있잖아요. 인강 뭐 그런 거를 끊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사주고 그런데 교육비를 조금 쓰고 이제 사교육 뭐 학원이나 과외는 전혀 뭐 시키지 않는데 뭐 아이들도 별로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별로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드는 게 있는데 바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요즘에 뭐 병원 진찰료는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약값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기본 일주일치 약을 지면은 1인당 10,000원씩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것도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싹 다 더해서 제가 아내한테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 말로는 요거를 다 하는데 300만 원 택도 없다. 플러스 알파가 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더 줄 수 있는 뭐 능력은 안 되고 요 알파 부분은 저희 아내가 번 돈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시촌 5인 가족 시골 생활비는 고정 지출비 164만 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생활비 300만 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최소 464만 원은 매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돈이 많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집이 5인 가족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현재 이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최소 464만 원을 쓰고 있는데 정말 힘들고요. 뭐 저축은 뭐 거의 꿈도 못 꾸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장성해서 뭐 결혼도 하고 독립을 한다면 그때는 뭐 생활비가 좀 줄 수도 있겠으나 현재는 열심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저 시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가족의 시골 생활비는 도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에서는 워낙 돈 쓸 곳이 널려 있다. 그래서 돈을 쉽게 쓸 수 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절약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은퇴 후에 시골 생활을 소박하게 하시는 분들은 더 적은 생활비로 생활이 가능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골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덜 든다기보다는 시골에서 내가 절약하고 살겠다 그런 마음가짐과 소비 패턴 때문에 그렇게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골 생활비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